중앙일보는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오후 일본 혼슈 서부 지역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보다 큰 규모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지역에 즉각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서는 2명, 니가타현에서는 1명이 심정지했고 이시카현을 비롯한 인근 지역 3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또 이시카와 전역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관련 지역 공항 이착륙과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간, 특히 2, 3일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 성장 부진, 엘니뇨, 즉 해수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등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강력한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해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는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경제 행위가 벌어지는 선거의 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4월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 선거까지 경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2024년에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한다며 신년 세계 경제 전망의 핵심 변수로 선거를 꼽았습니다. 실제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월 한국 총선,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정이 이어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일보는 경쟁이 주춤해진 스마트폰 시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매출의 애플, 점유율의 삼성, 가성비의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이 3자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출시될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칩에 AI 전용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 AI 서비스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화웨이, 여기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폰 경쟁에 뛰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AI를 구현하고 화웨이는 자체 AI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구글은 자사의 AI 생태계를 접목하며 재도전에 나섰고요. 또 오픈AI와 손잡은 MS는 챗봇과 클라우드 기술력을 내세워 모바일 시장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올해 해외 유망 종목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국내 10대 증권사들은 2024년 새해에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곳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통으로 추천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새해에도 여전히 주목받을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증권사 4곳은 구글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을 추천했습니다. 검색 엔진과 동영상 플랫폼에서 확보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생성 AI 시장에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판매할 예정인 일라이릴리를 유명하다고 추천한 증권사도 4곳 나왔습니다. 또 증권사 3곳은 각각 애플과 제너럴 일렉트릭, 아마존닷컴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고요. 이 밖에 세일즈포스와 이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핀더더 등 기업들도 증권사들로부터 2표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코스피에서 4년 만에 사자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도 매수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조 4,2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장을 마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7년 만인데요. 외국인 자금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다시 몰렸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16조 7,3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느냐입니다. 반도체 투자 수요 증가와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데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도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만 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도세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